1888년 런던 이스트엔드의 화이트채플은 당시 영국에서 가장 가난하고 가장 위험한 지역 중 하나였습니다. 수천 명의 노동자, 실직자, 이민자들이 좁은 집에 몰려 살았고 밤마다 술과 폭력, 갈등이 뒤엉키며 혼돈이 이어졌습니다. 가로등은 빛보다 그림자를 더 많이 만들었고 골목은 마치 미로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누군가 비명을 질러도 안개 속으로 금방 파묻혀 버렸습니다. 그런 도시의 한복판에서 처음으로 그 이름 없는 살인자가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곧 그를 잭 더 리퍼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들의 시신이 발견된 방식은 충격적이었고 범인의 잔혹함은 도시 전체를 전율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무서운 점은 그 누구도 그가 누구인지,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공포는 점점 커지며 런던을 완전히 집어삼켰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1888년 8월 31일 새벽 4시 경찰은 한 남성의 신고를 받고 골목길을 조사합니다. 그곳에서 메리 앤 니콜스의 시신을 발견했는데 그녀의 몸은 깊게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시신 근처에는 발자국, 혈흔 흔적, 도구 흔적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살해된 골목은 사람들이 몇 분마다 지나가는 곳이었기 때문에 범인은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살인을 저지른 뒤 사라졌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몇 시간 뒤 경찰들은 도시의 어둠 속에 숨어있는 더 큰 공포를 직감하게 됩니다. 며칠 후 또 다른 희생자가 발견됩니다. 그리고 화이트채플은 전례 없는 공포에 빠지게 됩니다. 리퍼의 범행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대담해졌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희생자들의 부검 결과는 전문가들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절개 부위는 일반인이 흉내 내기 어려웠고 장기를 빠르게 제거한 흔적도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최소한 해부 경험이 있는 사람일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의학 지식이 있는 사람은 무수히 많았고 그들의 알리바이를 모두 확인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리퍼의 범행은 마치 경찰을 비웃는 듯한 시간대에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순찰대가 지나간 지 불과 10분 뒤 시신이 발견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는 도시 전체를 조롱하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런던 역사상 가장 큰 수사망을 펼칩니다. 사복경찰, 정보원, 자원봉사 시민들까지 합류했지만 사건 해결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용의자는 계속 늘어 300명 이상이 되었고 그 가운데는 의사, 외과의 도축업자, 정신질환자, 심지어 왕실 가족까지 포함되었습니다. 한편 경찰 내부에서는 언론이 사건을 더 크게 만들고 있다는 의견과 리퍼는 반드시 잡아야 할 도시의 악몽이라는 의견이 충돌하며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끝내 나오지 않았고 리퍼는 안개 속에 숨어있는 유령처럼 사라졌다 나타나기를 반복했습니다. 리퍼 사건 중 가장 유명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편지입니다. 언론사와 경찰국으로 보내진 수십 통의 편지는 모두 잭 더 리퍼라는 이름으로 서명되어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악명 높은 편지는 Dear Boss 편지입니다. 편지에는 범행 방식을 조롱하듯 언급했고 경찰은 절대 나를 잡지 못할 것이라는 문장이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또 다른 편지인 From Hell 편지에는 잘려나간 장기가 함께 동봉되어 있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편지들이 실제 범인이 보낸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장난인지 지금도 의견이 갈립니다. 의사설은 가장 많이 언급되는 가설입니다. 피해자의 몸에 남은 절개는 마치 수술을 연상시킬 만큼 정교했습니다. 도축업자 설은 당시 런던의 산업 구조와 맞물립니다. 화이트채플 근처에는 도축장이 많았고 해부 기술을 익힌 사람들이 그 지역에 많이 거주했습니다. 또한 충격적인 귀족 음모론도 존재합니다. 영국 왕실이 리퍼의 정체를 알고도 사건을 은폐했다는 주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신이상자 혹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인물이 범인이라는 가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가설도 확정적 증거는 없습니다. 리퍼 사건 이후 몇 년 동안 화이트채플과 주변 지역에서 비슷한 패턴의 살인이 계속되었습니다. 일부는 리퍼의 연장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대 런던의 혼란스러운 환경 때문에 리퍼의 범행과 다른 범죄들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리퍼가 장소를 옮겨 범행을 계속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혹은 다신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사라졌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최근 몇 년 동안 DNA 기술의 발전으로 일부 용의자들이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어떤 연구는 코살딘스키라는 폴란드계 이민자를 범인으로 추정했습니다. 다른 연구는 에러런 코스민스키라는 이발사를 유령 용의자로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이 DNA 분석들은 보관 과정의 오염 가능성과 19세기 증거 수집 방식의 문제로 인해 완전히 신뢰할 수 없다는 비판도 많습니다. 따라서 현대의 과학 역시 잭 더 리퍼의 정체를 밝히는데 실패했습니다. 잭 더 리퍼는 누구였을까요? 왜 그는 그렇게 잔인한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왜 갑자기 모습을 감추었을까요?
그는 죽었을 수도 있고 다른 도시로 이동해 계속 범행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전혀 다른 이유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연구와 추적이 이어졌지만 잭 더 리퍼의 정체는 여전히 안개 속에 숨어 있습니다. 숨바꼭질 기록관이었습니다.